렉기쇼! 오나이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와, 이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 정말 대단합니다. 네. 힘이 날 정도죠. S&P 500 그리고 나스닥까지 또 사상 와. 최고 기록을 써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시총 1위의 체인지 AI 반도체의 전 세계 대장인 엔비디아가 그러게요. 1위 자리에 올라섰다는 점 또다시 아주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발 훈풍이 우리 국내 증시도 아침까지만 해도 네. 아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살짝 달라졌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을 보시면 아직까지 삼성전자 그래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24만 닉스를 터치하고 나서 현재 구간에는 마이너스대에 좀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보신다면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5적으로 그런데 오면서 변화가 좀 보이는 모습이죠. 반도체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윗꼬리를 다는 모습 여전히 좋긴 하지만 네.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무한정 간다 싶었던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까지도 오늘 신고가 기록하더니 되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에 약했던 2차 전지가 급속 충전이 되는 모습들 보여지고 오. 있는데요. 자, 발빠른 변화 속에 여러분의 종목 대처 오늘도 랭킹쇼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02-325-8200번으로 전화벨 울려주셔도 좋은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갖고 계신 고민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도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벨뿐만 아니라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TV 바로 유튜브 채널로 가보겠습니다. 네. 라이브 채팅창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까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1,300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오. 병옥님, 안녕하세요. 주식 농부꾼님, 앵커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리 전문가를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박미희님께서는 최명훈 전문가님 최고! 아직 인사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미리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선아님께서는 텐션 부자님들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네. 서단계님이 포기하고 동양이나 다녀와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동남아로 잘못 읽어가지고 소장님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에 대한 체념일까요? 아니면 갖고 있는 특정 종목이 네. 오늘 잘 안 풀리고 있는 건가요? 이 이야기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조금 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ALT 정도는 확인되고 있지만 지금 신청되는 종목이 별로 눈에 띄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네. 신청되는 종목은 없지만 그 앞전 코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보면은 전선주에 조금 아침장에 전선주 탄력 붙었을 때 전선주 들어가셨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선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싱님, 현대모비스 오. 역시 자동차 관련돼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조조아리님과 호진님까지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ALT 매수가까지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네요. 자꾸만 내려가는 네 종목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 주제 알아볼까요? 자, 오늘 랭킹쇼 주제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띄워주시죠. 자, 교통안전으로 삼아봤습니다. 네. 그 시기가 아무래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요즘 날씨도 좋다 보니까 네, 야외 활동도 맞아요.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 교통안전 특집으로 잡아봤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은 뭘까요? 이거거든요. 설문조사를 펼쳐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륜차,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승용차는 일반적인 자동차를 얘기하는 네. 거겠죠. 그리고 화물 트럭도 있고. 그리고 택시, 전동 퀵보드. 저 네. 퀵보드 타다가 무릎 까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유를 안 타요. 무릎 살이 좀 까졌다 이 정도죠? 네, 저는 그 정도. 그 정도 찰과상은 아무것도 네. 아닙니다. 근데 너무 사실 무섭더라고요. 퀵보드 타고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면 보통은 찰과상 정도에서 끝나지 네. 않아요.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 고향에도
며칠 전이었나요? 그 학생이 퀵보드 타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보도가 좀 나왔던 것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차량들을 운전하는 분들이 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차를 봤을 때 위협을 좀 느껴본 적이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니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떨지 유튜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지금 주식 농부꾼님 올려주셨네요. 5위는 화물 트럭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두 가지는 좀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죠? 이륜차랑 화물 트럭 있으면 일단 잠깐만요. 다른 쪽으로 옮겨요. 고속도로에는 이륜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오토바이 본 적 있어요? 네. 고속도로에? 못 들어가요? 고속도로에 어떻게 이륜차가 들어가죠? 전 본 적 있는데. 국도 막 착각하는 거 이렇게- 아닌가요? 국도랑 고속도로가 다를까? 고속도로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달려서 어쨌든 고속도로에서 네. 확실히 저도 화물 트럭을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좀 무서워요. 특히 약간 그 옆에 양사방에 지금 맞아요. 화물 트럭이 있으면 왠지 낄 것 같은 이런 공포감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험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진 않은데요. 대신에 종목 진단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의견들 들어보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바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고조 사토루님의 종목인데 네. 조금 전에 유튜브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언급했던 그런 쪽으로 나오는군요. 재룡전기 보겠습니다. 전력설비 전선 관련돼서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재룡전기 언급도 진짜 많이 됐었죠. 매수 가격이 76,000원이고요. 10%의 비중입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지, 왜냐면 가격이 높아요. 재룡전기가 지금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최고가가 5월 달에 나왔던 87,000원이고 지금도 여전히 7만원대 네. 높은 주가 흐름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들어가신 건데 들어가시고 나서는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상승 탄력이 보여지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재룡전기 이쯤에서 좀 버텨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보통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재룡전기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재룡전기입니다. 76,0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이거 잘 들어간 거 맞을까요? 너무 뒷북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먼저 기술적으로 보면 일봉 차트로 보면 이 주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2만 원 정도 내외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내외에서 갔으니까 6만 원 가면 3배 정도 됐잖아요. 8만 원까지 왔어요. 그럼 10만 원이라는 단가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올라갈 때 가장 애매한 가격대가 있어요. 내가 단순히 보고 그 가격만 보고도 내가 이게 살 때인지 안 살 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25,000원 이렇게 3만 원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그전부터 여기 왔지만 실적은 1분기 좋았으니까. 그러면 25,000원 정도 이렇게 내외에서 시작했으니까 박스권 상단 시작한 가격이 22,000원이에요. 그러면 5만 원이 일단은 저항선이 되는 거죠. 5만 원대 가서 몇 주 안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100% 내 산 거에 25,000원 샀다면 100% 200%이 7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76,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으면 그냥 2만 원대부터 시작하면 한 100% 정도 가면 잘 안 가거든요. 그럼 100% 갈 때 사지 말고 한 60% 갔을 때 사든지 아니면 20% 갔을 때 사든지 아니면 100% 가서 120% 이상 130% 가서 사면 이 주식은 한 6만 원 정도 때 사면 그나마 지금도 이렇게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기법도 제외가 있어요. 단순히 보면 한번 해외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엔비디아 잘 알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는 과거 여기서 108달러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AI혁명식, 당연 그럼 300달러 내외까지는 일단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달러? 그 다음에 1000달러예요. 그럼 나는 500달러와 1000달러랑 300달러에서는 사면 안 되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8달러 가면 일단 150달러 가면 다 하면 300달러 가고 500달러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배수에 의해 법칙, 반도체도 배수지만 이게, 배수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76,000원 3배 왔을 때 남들은 3배 먹고 밑에 사실 3배 먹고 있는데 나는 샀으니까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그것도 비중 조금 샀다고 물 타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8만 원 갔을 때 이게 1조 3천억 정도 갔거든요. 그럼 시가총액으로도 내가 저항선을 알 수가 있어요. 1조 대 시가총액 돌파하면 1조 3천억 내외에서는 잘 못 갑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2, 3천억대 있으면 5천억을 돌파하기 쉽지 않고요. 그러면 1조 3천억이니까 과연 이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해보면 1분기 때는 재무제표로 보니까 1분기 때 258억이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익은 많이 나왔죠. 매출도 많이 증가되고 그러면 올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 치면 1조 3천억 가성 영업이 한 1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나 변압기나 이런 것은 사실은 평상시에는 영업액 10배도 못 가는 성장 못해 오죽하면 변압기 잘 나가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시설 정설 잘 해서 대다수 세계적으로 변압기도 공급 가행이 들어갈 걸로 보여요. 그럼 주가는 미리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압기 관련된 주식을 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팔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면 그냥 고점이잖아요.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럼 이미 여기는 갈 거 못 갔어, 오늘. 이제는 추세 하락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주식의 시장의 특징이 사람들 전부 다 엔비디아, 해외 주식도 없는 분도 엔비디아 알아요. 작년에는 안 사는, 지금 엔비디아. 세계가 다 걸로 가죠. 서학점 테슬파로 엔비디아 갑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25만 원 가까이, 목표가 23만 원인데 25만 원 그냥 급락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격 메리트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쌀 때 사놓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가치 평가를 해보든지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금 안 좋죠. 지금 단기로는 들어갈 때가 아닌 거죠. 옛날에 산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처럼 변압기 관련된 주식도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고 손에 났으면 빨리 손절을 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이거 올라가고 내 본전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스토캐스틱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돼 있다. 그리고 이미 추세도 다 바뀌었습니다. 추세가 바뀌었는데 이 주식을 아무리 사봤자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지금 많이 빠진 2차 전지는 양극재도 지금 반등하고 있죠.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무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저는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초기에 남들 시작할 때 남들이 막 일로 몰려갈 때 그때 사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음봉이 나오기 전에 음봉이 2개가 나오면 일단 손가락 제가 세 가지면 주식 잘한다 그러는데요. 음봉이 1개 나왔잖아요. 주봉 보고 2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 못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급등하고 나면 3배나 갔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재룡전기였습니다. 네. 대단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맞아요. 언제 들어가느냐. 좀 늦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주가가 상당히 높은 구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 매도를 하고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이미 다 가고 나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막 돌아갔을 그쵸. 때 그때 포착해서 새로운 종목군으로 가서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재룡전기였습니다. 네,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는 쪽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까지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고조 사토루님께서는 단타 계좌로 들어갔다가 아쉬운 흐름이 남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하. 항상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큰 수익 내고 있다고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이런 수익 챙겨 가시고 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또 다시 큰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른 머스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죠. 오랜만인가요? 좀 며칠 전에도 뵀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최근에 못 뵌 것 같은데. 미스터 신날에서 만나요? 더워서 상큼발랄을 2번 보러 왔어요. 덥죠? 너무 덥습니다. 지금 폭염주의보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 서울에 오늘 35도까지 간대요. 몰랐죠? 아니, 저도 아까 그 오전 방송 하나 하고 나서 카페 잠깐 피신하고 왔거든요. 네. 카페가 너무 시원해서 더워진 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랭킹쇼 하려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와, 짧은 구간 걸어오는데도 혀가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네, 객되면서 그냥 이제 벌써 35도면 네. 7, 8월 달에 몇 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2018년도의 안목이 아직도 떠오르거든요, 저는. 2018년도에 서울 39도까지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날의 그 안목이 아직도 떠올라요. 벌써 35도면 이번 연도에 38도, 9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네. 특질 백장님께서도 땀이 주르륵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신데 네. 계좌는 좀 주르륵 안 하고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후 시간에 랭킹쇼를 보시는 동안에는 네. 실내에서 좀 에어컨 바짝 틀어놓고 시원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경님께서 랭킹쇼를 봐야 하는데 왜 이리 갑자기 졸릴까요? 잠 좀 깨게 해주세요, 제발! 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볼륨 너무 키운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제가 확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님 일어나셔야죠. 일어날 시간이에요. 자면 어떡합니까? 지금 계좌를 봐야죠. 계좌를 보면 잠이 오겠습니까? 네. 지금 목소리가 너무 스윗해가지고 다시 졸리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보러 갈까요? 네, 다음 종목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은하수님의 종목이고요. ISC 76,500원, 비중 30%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오늘도 밀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좀 더 중요한 건 최근 주가 흐름이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줄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에 알았습니다. 6월 14일에 최저점이 66,000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다시 좀 올라와야 될 텐데 흐름이 계속해서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76,500원에 지금 비중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반도체 소켓 테스트 회사인데요. 후공정 테스트 소켓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주식들은 많이 올라왔었죠. 테스트 업체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든지 내려가면 반도체가 미리 빠집니다. 늘 항상 미리 빠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경기는 아직 뭐 회복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중국도 아직, 생산자 물가도 25일 동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제 미국까지 경기 둔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은 들어가면 늦은 감이 많은 거죠. 그리고 주가라는 게 적정 주가는 늘 있습니다. 지금 1분기, ISC의 1분기 매출액 24% 줄었고, 영업이익도 12%가 줄었는데,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비밀 조금 더 업황이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까 특히 비밀 나아지고 있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좀 주식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많이 올랐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도 한 20, 3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들어간다면 다른 종목에 많이 올라갔던 좀 우수수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빠지면 반도체는 반타작이에요. 고점 대비. 항상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1만 6,900원입니다. 그럼 지금 4만, 한 5만 원 가까이 빠졌죠, 4, 5만 원. 그럼 30%대는 빠졌기 때문에 돌려줄 자리가 돌려줬어야 되거든요. 이미 여기서 사신 가격대에서 7만 6천 원대니까. 그러면 주식을 이렇게, 특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은
이 사상 고점이 여기 있죠. 전 고점이 있잖아요. 실론 직전. 그러면 이걸 여기서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 못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유 금지입니다. 주식은 여기서 사든 2만 원대 3만 원 사신 분도 여기서는 팔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9만 원대는. 그러면 반타작 나면 얼마예요? 6만 원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6만 원대 왔잖아요. 7만 6천 원 500원에 그것도 30%를 샀다는 것은 싸다고 단순히 싸다고 지금 가는 주식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박스권의 하단인데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실적에 관련된 건 전부 다 과도하게 반영됐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혜주들은 HBM 수혜주뿐만 아니라 비머리고 후공정도 그도 실질적으로 그만한 실적을 아직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죠. 아직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도 못 닦고 그 정도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제자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저점 다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손절 지지선에서 샀기 때문에 지지선에 붕괴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날 마찬가지죠. 그렇게 며칠 전에 5월 하순에 사지 말고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로 보시면 계속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계속 추세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7만 6천 원이니까 여기서 사신 거예요. 요날 사신 것 같은데 5월 말에. 제가 계속 3월 달이죠. 3월 달에까지는 나와야 된다. 반도체 관련 대다수 종목.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지지 않는 거. 이거 작년에 고점이잖아요. 올해 또 3월 달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상당 시간 동안 못 갑니다. 그래서 7만 6천 원 지금 수익 손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60%는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내외까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는 손절을 하는 게 지금 낫다. 아니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절반 손절 의견 드리고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반등 기준은 기본적으로 박스권 상당히 좀 센 편이라도 7만 산 가격이네 그죠? 7만 5천 원 7만 6천 원 손절가 드릴 테니까 반등 시에도 손절하고 추가 하락 시에도 6만 5천 원 붕괴되면 전량 매도하든지 아니면 절반 매도하고 회사는 괜찮기 때문에 나중에 폭락하면 그때 재매수한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ISC 살펴봤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좀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좀 아쉬운 흐름을 갖고 가는 종목이라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6만 5천 원 붕괴되는지 그 여부가 가장 크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비중 줄이는 전략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세한 전략 꼼꼼히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좀 보니까요. 얼른 머스크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죠. 어제 오른 건 빠지고 빠진 건 오르고 그런가 봐요. 제 계좌를 보니까.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발 그냥 한꺼번에 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일로 갔다 서로 키 맞추면은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장 보다 보면 이게 화나는 거죠. 맞아요. 미국장 계속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줬다 뺐다 약간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네. 감정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화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옵로라님이신가요? 화물 트럭은 무조건 제일 우측 차선만 이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안 지켜지는 게 스트레스다. 화물 트럭이 위협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그럼 이 얘기 나온 김에 5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입니다. 5위 보겠습니다. 제일 덜 위협적인 거죠? 5위는요?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서 그냥 가장 무난한 그냥 차. 그냥 차구나, 그냥 너. 차. 그렇죠. 뭐 승용차가 제일 무난하다 싶었던 네. 건데 사실 이거 6위, 7위도 있었거든요. 승용차가 5위로 공개된 김에 6위와 7위도 좋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설문조사에서 6위로 기록된 게 버스였습니다. 그리고 7위가 자전거였죠. 자전거를 운전하니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가끔 도로에 좀 위협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적었던 거고, 버스가 2.0%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차에 비해서 덜 위협적이다라고 판단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대상자가 네. 설문조사 대상자가 운전자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그렇죠.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자, 5위가 승용차로 나와 있고요. 남아있는 것이 뭐 이륜차도 있고 네. 화물 트럭도 있고 그리고 뭐 전동 킥보드도 있고요. 택시까지 있습니다. 4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또 이쯤에서 종목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코스닥은 나흘째 숨고르기를 하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양대 지수가 양봉이었다가 지금 오후장 보니까 또 확실히 코스피는 양봉, 코스닥은 음봉 이렇게 엇갈리는데요. 오늘 검색된 종목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1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시각에 8만 1,000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 82,500원 선까지 진입을 하면서 3%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8만 원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밤사이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하면서 이 훈풍을 반도체가 이어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8만 전자 돌파가 나왔고요.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는 이 시각에 0.43%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28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실적 성장 가시성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AI 사이클의 핵심인 HBM에서 선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목표 가능한 그런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주가가 되겠다라면서 28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지금 2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군요. 7%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21,15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AI 훈풍으로 인해서 오늘 원전주와 전력 기기주가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7% 상승하고 있는데요. 긴 윗꼬리를 달았지만 양봉을 유지하고 있고 장중에 16만 2,800원 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임상 설비 투자를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6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블록딜로 자사주 처분을 추진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까지 상승이 이어집니다. 이 소식은 17일에 나왔고요. 카페24가 오늘장에 상한가 도달을 했었죠. 지금 풀렸습니다. 29.2% 상한가가 약간 풀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37,15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튜브와 유튜브 쇼핑을 위한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선보였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풀렸고요. 노브랜드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15%까지 오늘장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인데 저점 찍고 반등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DI가 오늘 긴 윗꼬리 현재는 6%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3,150원 선 HBM 장비 국산화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특히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HBM 테스트 장비 쪽에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상장 첫날에 이렇게 강한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소 아쉽죠? 장중에는 2배 넘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공모가 17,000원 대비해서 36,000원 선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입니다.
재룡 산업이 오늘장 7%의 상승 이 시각도 보여주고 있지만 아쉬운 모습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좀 비교해 볼까요?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재룡 산업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더 아쉽네요. 23%까지 장중에 급등을 하다가 현재 탄력이 둔화된 전력기기 관련주. LG전자는 오늘 갭상승을 하면서 6% 상승 10만 8,200원. 10만 8,1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쪽에 인포테인먼트 공급을 중심으로 해서 아다스, 웹OS, 전기차 모터 등으로 부품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 기아차 쪽으로 신규 고객사로서 전장 쪽에 신규 고객사로 현대차 그룹을 확보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유럽 완성차 대형 업체까지 고객사로 확대를 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사상 처음으로 반기 배당 발표 주당 500원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북미 1위 전기차 충전 사업자 차지폰트와 손을 잡고 이 충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소식도 나오면서 북미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오플로우가 오늘장에 16%까지 상승세를 기록하죠. 전 거래일의 상한가에 이어서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오늘 부각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인슐린 펌프 관련해서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딛고 이제는 주가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20억 원 규모의 CB 발행 소식도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JNTC 이 종목 보시죠. 3거래일 연속의 상승. 이 오후장에 랭킹쇼에서 이 종목 짚어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2020년에 상장이 된 이후에 16,000원 선을 잘 돌파를 못했었던 종목인데 최근 지금 돌파한 게 얼마 안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좀 쉬어갔다가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JNTC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커버 글라스 쪽에서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데 유리기판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성장의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에 유리기판 양산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넥스틸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3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강관주죠. 영일만 쪽에 공장 1,613억 원 신규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강관주 가운데 동해가스전 테마 가운데서 또 강한 독보적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화에로스페이스는 어제 하나시스템의 사상 최고가 이후에 오늘 그 바통 이어받으면서 6%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방산주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사상 최고가 행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수출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종목 이 종목은 또 아쉽습니다. 이 종목 현재 1%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에 3%까지 상승을 하다가 1%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또 이 종목도 영일만 관련주고요. 현대차가 1.41%의 상승 28만 7천 원 선에서 29만 원 선에 대한 진입 노리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 조정받으면서 이 종목 사상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차익 실현 약간 받고 있고요. 대한전선이 오늘장에 0.13% 상승입니다. 5%까지 반등을 시도하다가 탄력이 둔화된 전력기기 관련주. 고려시멘트가 25%까지 오르죠. 자, 이렇게 오늘 강관 비롯해서 시멘트까지 이렇게 동해가스전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일부 종목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2%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HBM 관련주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5일선 이탈하는 모습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종목들을 쭉 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 가지 종목 질문 드려볼까요? JNTC랑 좀 고민을 했었는데 카페24로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토어를 출시하게 되면서 이 카페24가 성장주로서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카페24 이야기를 참 오랜만에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아니, 주가가 이렇게 잘 가고 그러니까요. 있었나요? 저 몰랐거든요. 자, 게다가 오늘장 정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대단히 강한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자, 카페24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성장주로 등극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는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AI 서버 센터라든지 AI의 인프라 구축하는 주식은 이제 시세는 서서히 마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용하는 AI 관련된 이용하는 쪽으로 이제 시세가 바닥에서 탈피해서 상승 추세로 가서 또한 대시세가 나는, 결국은 우리가 AI 반도체를 가지고 AI 서버를 만들면 인프라 구축을 하고 나면 그 관련된 인프라 구축 관련된 주식들은 그 다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서버 센터 계속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28년까지 서버 센터를 2배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가다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AI 관련된 서버나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혜는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이닉스 좀 있고. 그러니까 전 이 AI 붐 시대에 미국 관련된 주식만 빅테크가 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만들어지면 앞으로 계속 좀 더 이런 감이 있지만 만들어지면 그 AI 관련된 걸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이 주식이 끝없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아프리카 TV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계속 추세가 6천원 많이 갔죠. 20만까지 갔나요? 한 30배 정도 갔는데 저도 2013년도에 6천원 할 때 엄청 이것은 기본적으로 6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보유하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런 게 나왔는데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활용해서 구독자가 많으니까 뭔가 팔아먹으려면 뭐 쇼핑이라든지 뭐 이제 홈쇼핑 이렇게 TV에 옛날에 과거에 TV 홈쇼핑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를 하면 되거든. 잘 팔리거든요. 그럼 유튜브에 솔루션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쇼핑 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만들어줘. 그런 게 지금 이 카페24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이 주식은 제가 모닝인사이트에서 이렇게 급등할 때 그래서 이제 수혜부 이런 것은 여기선 따라가면 물리는데 물리더라도 밑에 나라 더 사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꾸준히 실적이 계속 증가되는 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비슷합니다. 이렇게 10만 원짜리 있을 때 저는 여기 계속 매도만 이야기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이익도 안 된다. 서버 뭐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막 그러던데 이제 그게 안 되다가 이제는 유튜브로서 이제 이 회사가 개발을 하고 이제 쇼핑 앱이나 여러 가지 개발해 주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시대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매집만 해야 되죠. 팔아먹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두 분 다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 지금 매물 다 뚫었습니다. 저는 목표가가 7만 5천까지 팔 필요 없다. 이 10만 원 돌파 못하더라도 7만 5천 시가총 1조 8천억이네. 지금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한 500억 정도 이익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2년 앞으로 지속되면. 자, 그러면 이 현재 컨센서스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 전환했죠. 이 주식은 안 좋다가 새로운 사업을 넣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넣어서 흑자 전환하면 그때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익이 두 자리 20% 이상 늘면 팔아먹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 내년에 42% 늘고요. 26년도 이건 컨센서스 털릴 수는 있습니다. 그건 50% 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주식은 사서 물리면 더 사면 되고 비중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솔루션 기업들은 매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진이죠. 왜 인터넷 기업 솔루션은 마진이 많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치 산업들은 마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장치 설치하는 것은 매출이 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진에 감가상각을 비용을 덜 들어가면 정설을 안 한다면 이익은 급격히 늘거든요. 그럼 이익을 보시면 안 되고 성장주 중에는 장치 산업은 매출을 봐야 되고요. 이렇게 IT라 솔루션 기업들은 이익을 보셔야 된다. 영업이익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 생각조차 안 해도 되고 눌림목구가 내려가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주 맞습니다. 네. 팔 생각 금지. 아니 진짜 긍정적인 얘기만 네. 들은 것 같아요 방금. 그렇습니다. 네. 카페24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네.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카페24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종목 하나를 더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자, 다음 종목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ABC 가나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네. 또 반도체 쪽으로 가보나? 코미코 보겠습니다. 비중이 이번에도 적진 않습니다. 네. 30%를 갖고 계시는데 코미코의 매수 가격 보면요. 매수 가격도 이번에도 높은데요. 94,800원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코미코의 주가가 올 초에 사실은 5만 원, 6만 원 이 정도 수준이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 5월 최고점이 98,4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그러게요. 매수를 하신 거죠. 바로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코미코 94,800원에 30%입니다. 앞으로 이거 전망, 대응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망을 볼 게 아니라 사야 될 자리가 아닌데 손절할 자리, 이익 실현할 자리에 사서 전망을 물어보는 것은 손절하기 싫고 이래서 그런 거죠. 심리 요인입니다. 다 보니. 그리고 단순하게 9만 원대, 시가총 9천억대 사지 마시라 그랬죠. 정말 더블 이상 가실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고 3월달 실적을 이미 278호 300% 늘어난 이익을 87% 매출 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다 보여줬죠. 코미코가 이제 특수 코팅이나 하이닉스도 들어가 정밀세 하는 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올해 한 1,000억 정도 나온 게 지금 다 1조 가까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시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손가락 3개만 세면 주식은 안 물린다, 잘할 수 있다. 보세요. 하나, 둘, 3봉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세 하락입니다. 일단 그렇게 저는 단정 짓고 계속 내려갔죠. 여기서 수렴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 동가 이미 9만 원에 손절했어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선도 당연히 82,000도 깨져서 이것도 6만 원까지 내려갈 걸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미코였습니다. 이거 놔두면 6만 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지금이라도 아쉽지만 손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미코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함께 해주신 최병원 전문가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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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종목 진단을 봐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로 가보기 전에요. 오늘 랭킹쇼 주제를 한번 돌아가 한번 볼까요? 봐야죠. 자, 5위를 알아봤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네. 승용차, 아주 무난한 답변으로 5위가 기록이 됐고요. 자, 4위부터가 진짜가 아닐까 싶거든요. 4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요. 네, 4위는요. 택시. 택시였습니다. 택시가 조금 위협적입니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7.5%가 나왔네요. 자, 4위가 바로 택시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승용차 앞뒤로 포진되어 있었네요. 네. 버스가 6위였고 그리고 5위가 승용차, 4위는 택시로 기록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세 가지 퀵보드와 이륜차와 화물트럭, 제가 봤을 땐 이 세 가지가 메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막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한번 나면 좀 크게 나곤 그쵸, 하는 그쵸.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화물트럭, 퀵보드, 이륜차. 참고로 이 남아있는 세 개는요. 설문조사 결과 네. 득표를 2자릿수대로 했습니다. 오. 자릿수가 이제부터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여러분의 3위 추천 기다려보면서 다음 전문가 모셔볼까요? 네, 다음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할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봅니까? 네, 다음 종목은요. 햇살님의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로봇주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로보틱스 23,000원, 비중은 10%. 추가 매수하면 어떨지, 수익 볼 수 있을지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13,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요새 반등 좀 나오고 있지만 거의 좀 시장의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23,000원 구간까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로봇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제 로봇주 중에서, 조금 이제 로봇주들은 선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뭐, 테마처럼 한번 막 바람이 불듯이 이 종목 저 종목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는 1차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로봇주들이 올라가려면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제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로봇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지금 올해 1분기 때도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가 지금 일단 4년 연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그 4월 달에 T-로보틱스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물류 로봇인데요. 이 종목이 SK온에 테네시 공장 쪽에 물류 로봇을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주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꺾였죠.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그런 수주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제 내려왔다라는 뜻은, 이제 그런 좀 수주 모멘텀이 안 듣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수주 모멘텀을 일단은 킵해 놓고 나서 로봇 전체적인 어떤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로봇 전체적으로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는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하고 그리고 두산하고 이 두 종목 보고 있습니다. 근데 T-로보틱스는 사실은 제 이제 픽한 종목들 리스트 상에는 없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모멘텀이 하나 숨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영업이익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흑자가 된다면은 조금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분기 때 뭐 적자가 지금 26억이나 24억이나 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바뀌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종목에다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뭐 단가를 낮춰가지고 들고 간다 이런 전략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봇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이 빨리 움직일지 아니면 나중에 움직일지 그것도 이제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이 중간선에 있는데 지금 이제 매수가하고 현재가하고의 중간선인데 2만 원 넘는 게 아마 이 종목한테는 이제 큰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2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셔야 될 종목이에요. 하지만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때 2만 원 올라왔을 적에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는 바람이 불었다면은 또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까지는 일단 기다려볼 만하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보면서 매도를 결정을 하자. 그리고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실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두산이나 레인보우 쪽으로 오히려 그 물량을 가져가서 매수 타임을 잡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2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만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 전문가님이 중요시 좀 보시는 종목 두 가지를 먼저 안내해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에도 로봇주 종목들 전반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지금 문의 주신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적자가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2만 원 정도까지만 끌고 가보자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팅창 다시 좀 볼까요? 네. 오늘 레키 주제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농부꾼님은 오늘 마칠 때까지 한다 하면서 3위를 화물트럭을 말씀해 주셨고 민경님은 네. 화물트럭 3위고요. 이륜차 2위, 오. 퀵보드 1위 이렇게 세 가지 순위를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라임님의 의견은 또 다르거든요. 이륜차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확실히 1, 2, 3위에 올라있는 이 세 가지 교통수단은 위협적으로 느끼셨던 경험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참 독특했던 게 네. 뷰게루님의 그 이야기 보셨죠? 네. 아니요, 못 봤는데요. 가장 왜요? 위협적인 교통수단이 무적의 마포 08과 09 마을버스래요. 네,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마을버스가 동네마다 있잖아요. 마포 08, 마포 09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길래 무적의
위협적인 이런 얘기가 붙을까요? 다음에 한번 순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맞죠. 모찌모찌님의 의견 한번 봐주셔야겠어요. 뭐죠? 가장 위협적인 건 아무래도 음주 차량 아닌가요? 음주 차량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 교통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타고 있는 정신 여기까지 할게요. 험한 얘기가 나올 뻔했습니다. 방송 중에. 정신. 자, 절대 안 됩니다. 음주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수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타고 있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인 거죠. 예. 자, 그리고 민경님 안 졸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민경님 잘하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 최명희님의 종목으로 가볼 텐데 LS 에코에너지 보겠습니다. 구 LS 전선 아시아죠? 전선주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38,000원, 20%고요. 조금씩 매일 내려가서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차트 보시죠. 역시 전선주이니만큼 급등했을 때 종목 그쵸. 화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정말 45,3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지금은 20% 넘게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32,000원 부근에서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 네. 전선주 이쯤에서 더 흔들릴까봐 걱정 많이 되시죠? LS 에코에너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더 비중을 줄이고 나올 전략을 강구해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S 에코에너지입니다. 고점 대비 20%가량 좀 밀려 있는데요. 계속 조금씩 내려오니까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이대로 갖고 있을까요? 일단 전선주 전반적으로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전선주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실적들이 다 늘어나고 있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제 또 주가는 또 그만큼 또 많이 올라왔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선주를 지금부터 보실 때는 뭐 보시라고 그랬냐면은 구리 가격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 보시면은 고점 찍고 나서 계속 하락세죠. 전선주가 올라가려면 구리 가격이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하지만 구리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관련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점 찍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조만간에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선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전선주를 보실 땐 대장주를 보셔야 되겠죠. 대장주는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아니고요.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대장주를 보시면은 반등이 일단 한번 나왔죠. 반등이 일단 한번 나왔고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 종목들이 이 대장주가 다시 21선 타가지고 하락폭의 절반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리 가격 빠지고 있고 그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주식이라는 게 계속 일직선으로 전망 좋다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은 항상 선반영합니다. 2차 랠리, 3차 랠리 지금 왔는데 또다시 신고가를 써가지고 30만원 위에 40만원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전선주 관련해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21선을 지금 못 뚫고 있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21선 건드리고 나서 지금 위에도 안 붙어 있죠. 지금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좀 빠지게 된다면 이 종목은 여기 저점도 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는 일단 저점을 깨게 되면은 지금 31,400원이 깨지잖아요.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단 비중을 절반은 파셔야 됩니다. 절반 파시고 그렇다고 해서 일직선으로 뚝 빠지지는 않을 테니까 절반 파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61선, 121선 사이에서 다시 비중을 타가지고 올라올 때 매도하는 작전, 이런 작전 아니면은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요 그냥 손절가를 31,400원 잡으세요. 31,400원 종가로 깨지면 나는 그냥 던져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고 안 깨지면은요 그러면은 본진가까지는 한번 40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깨지면은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어차피
31,400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어쨌든 대응 가격을 31,400원 잡으시고 기다리시든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거의 깨지게 되면은 일부 덜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S에코 에너지였습니다. 윗방향으로 봤을 때 4만 원대까지 반등의 여력은 있습니다만 아래쪽의 손절가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3만 1,000원대까지 오게 되면 이쯤에서 손절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LS에코 에너지 살펴드렸습니다. 최명희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상담 진행되는 동안에 미스 보라님께서는 이 전동 킥보드냐, 뭐 이륜차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건 두 발 달린 사람이 제일로 무섭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 이거 사람이 운전하는 거고. 아, 그럼요. 요즘에 블랙박스 영상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진짜 상상도 못한 위치에서 갑작스럽게 사람들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는 진짜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미스보라님도 아마도 이런 경험이 약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 TV로 봤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라임님. 버티고 버티면 잘 나올 수 있으려나요? 하셨는데 이 와중에 또 윤지님 예쁘세요. 저는 안 예쁜가요? 잘 보세요. 답변이 없어요. 그래요. 네. 나올 수도 있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자, 그리고 멋쟁이님 안녕하세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20만 9천 원, 15%. 그리고 위에 전동 킥보드 1위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곽보영님께서는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을 계속 더 가볼까요? 네, 라임님 버티고 버티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일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살펴보도록 할게요. 54,000원 평단가, 비중은 7%. 너무나 좀 고가에 산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진테크가 지금 고가에 사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길게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한번 조정 크게 나왔다가 전체적인 흐름은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평단가가 살짝 높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떨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유진테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작년에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2024년도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유진테크는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주가가 강했던 이유는 이 종목은 HBM 쪽에도 속해 있고, 그리고 D램 쪽에도 전공정 쪽 장비도 해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60%가 깎였죠.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이제 안 나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 쪽, 그러니까 D램 쪽 장비 쪽을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D램 쪽에 투자를 지금 막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투자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투자가 가속화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에는 한 번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생산을 조절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인텔이라든가 또 그 MS라든가 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D램 사놓은 것들이 재고가 이제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삼성전자 내에 또 재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생산 조절을 했기 때문에 재고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진되는 시기가 이제 하반기 때 제 생각에는 이제 3분기 한 중반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한 8, 9월 정도 되면은 그런 이제 D램과 관련된 재고 소진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D램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틀림없이 옵니다. HBM만 잘 팔리고 D램 안 팔리는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HBM이 잘 팔린다면 D램도 잘 팔리게 돼 있어요. 단지 D램은 지금 재고가 많아서 가격이 확 뛰지 않거든요. 근데 재고 소진 시기가 오게 되기 때문에 D램 쪽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가격 상승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전공정 장비들도 다 같이 이제 올라갈 거고요. 유진테크는 그 전공정 장비 쪽에 모멘텀이 한번 붙을 적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54,000원에 7%. 그러니까 지금 54,000원이면 가격이 좀 높은 듯 싶긴 하죠.
뭐 지난번에 뭐 조정받을 때 5만 원 단에서 한번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지만 모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7%라면 그렇게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모아가신다고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 5만 원에서 지금 가격 사이에서 한 뭐 제 생각에는 한 15%까지 모으셔도 뭐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6만 원 한번 뚫을 것 같아요. 6만 원 뚫고 나면은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일단은 한번 6만 5천 원대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진테크는 한번 흔들릴 때마다 좀 모아가나 생각하시고 지금은 뭐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6만 5천 원 구간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진테크까지 종목 진단을 봐드렸고요. 네. 이쯤에서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네. 오늘 랭킹쇼 주제입니다. 생활 속의 우리 교통안전 특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이죠. 자, 1, 2, 3, 4, 5위 중에 4, 5위 알아봤고요. 3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어떤 교통수단인가요? 자, 3위는 바로 화물트럭. 트럭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단위가 달라졌죠. 네. 14.9%의 시민이 화물트럭은 이거 위협적입니다. 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릿수가 2자리로 올라왔고요. 확실히 아까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화물트럭 앞뒤에서 약간의 위협을 맞아요. 느꼈던 경험들 네.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자, 3위가 화물트럭이었고 대망의 1, 2위가 남아있죠. 저는 딱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그리고 아니면 킥보드. 요즘에 정말 급부상하고 있는 전동 맞아요. 킥보드. 네. 1, 2위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지 승자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1, 2위도 마지막까지 맞춰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얘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2시 4분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가 이 2시 구간은 좀 변동성이 정말 많은 구간이라서 좀 변화해 두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에 지금 집중이 쏠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앵커님 타임 만나보시죠. 네, 1시간 간격 그 사이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많은 검색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순위가 1위 자리가 바뀐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2위로 밀려났고요. 카페24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는데 상한가 풀렸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 지금 도달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그 동방마사님 진단 나오고 나서 약간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노브랜드, 고려시멘트 아까 계속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석유 유통 주식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현재로서는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장중에는 10%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1시 구간에 분봉으로 보시면 이 종목이 좀 많이 부각이 됐다가 지금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9위권에 한국석유도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1시 구간에 부각을 받다가 탄력이 약간 떨어지면서 한국석유 이 시각 현재 0.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유 유통 주식들이 조금 반응을 보여주는데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는 21일에 한국석유공사와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가스전 관련주들이 어제장부터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0위권 내에서는 별다른 이것 말고는 변화는 없고요. 11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권 아래 쭉 보시면 지금 넥스틸 상한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C사이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2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의류 OEM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C사이트는 5월 말에 갭의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이틀 연속의 상한가를 갔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러고 나서 좀 주가가 잠잠하다가 오늘 장에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그 니트 의류의 OEM 기업입니다. 갭으로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광이 올라와 있죠. 7.9%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거래대금 실리면서 장중에는 13%까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피팅주 역시 동해가스전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피팅 쪽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장에 또 가스전 관련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7위에는 지금 500원짜리 동전주가 움직이죠. 한국 앵커 유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유전 펀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멕시코만 원유 개발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펀드 형식으로 되어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상장이 돼서 원래는 15년 만기로 되어 있는 그런 펀드였는데 모든 자산이 다 처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 개발을 한 내용들이 뭐 다 이제 끝나고 가지고 있던 자산들도 다 처분을 하게 되면서 뭐 배당도 다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만 좀 남아 있는 그런 껍데기 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동해 쪽에서 앞바다에서 만일에 석유가스가 나게 된다면 이러한 펀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쓸모가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껍데기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어제장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장 추가적으로 16%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관주 가운데 넥스틸이 상한가 들어가니까 여러 종목들 움직이는데 대동스틸이 이 시각에 15%까지 강세를 띠면서 강관, 피팅, 석유 유통으로도 매기 확산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주 크게 올라서주는 종목이 지금 2시 구간에는 보여주지 못하고요. 1시 구간에 불끈했다가 탄력이 줄어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위권에서는 좀 밀려 내려섰던 종목을 제가 아까 찍었었군요. 1시 구간의 1시간 이내 종목 가운데서 우린 PTS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셰일가스 설비에 들어가는 감속기 같은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미국 셰일가스 쪽 업체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건설 중장비 풍력발전기 쪽으로도 납품을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이나 항공 방산 이런 쪽에 초정밀 기어박스 분야에서 개발을 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에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우린 PTS 자, 이번 가스전 테마 기대감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올까요? 네, 조금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봤던 종목들이랑은 확실히 달라진 종목의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이 1시간 동안 집중된 종목들의 흐름은 석유가스전 테마들이 좀 장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린 PTS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전고점 돌파 가능할지 짚어주시죠. 네, 우린 PTS, 석유가스전. 제가 석유가스전 관련해서는 이제, 지지난주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마 시세의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석유가스전은, 한동안 등락을 거듭하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매매가 쉽지는 않으니,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차트 잘 보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린 PT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 돌파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까 안 할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조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테마주 매매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매매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차트 보면서 거래량 보면서 주로 분봉을 보죠. 분봉 거래량 보면서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빵 터졌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오늘 고점을 또 뚫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그 데이 트레이딩 형태로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팔고 나와서 또 많이 빠진 거 싶으면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거래량 터질 때 기다렸다가 또 팔아주고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이제 테마 형태의 테마주들을 매매하실 때 아셔야 될 게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종목 분석하듯이 테마 동력, 그러니까 모멘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모멘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왜 이 종목들은 가스전 테마는 한동안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정부 쪽에서 이거를 포기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정부의 특징이 하나 던져놓고 절대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고 과학적으로 어떻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한번 던져놓은 거는
계속 앞으로 고하죠. 이게 이번 정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면서 뉴스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한동안 이어질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한동안 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두 번째, 테마주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세 강한 놈들로 타셔야 돼요. 지금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고요. 일단 시작한 타이밍을 봐도. 그리고 상한가가 한 번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후발주자에다가 2, 3등주밖에 안 돼요.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건 물론 이제 한국가스공사예요. 상한가가 안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사이즈가 커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이 테마에 어떤 시세가 아직 붙어 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를 보시려면 한국가스공사 보셔야 돼요. 하지만 실제 매매는 이런 이제 물론 고려시멘트는 어제 이제 삼자 배정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 같이 올려주니까 또 같이 시세가 강하거든요. 이런 상한가 나온 종목들 또 있죠 또 넥스틸처럼 상한가가 한번 나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을 적에 모아 잡았으면은 한 9,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모았으면은 오늘 같은 날 상한가 한 번씩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강한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시세가 약하고 2, 3등주인 종목들을 가지고 테마주인데 저기를 할까 안 할까 이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테마주 매매를 하면서 비효율적인 겁니다. 테마주 매매를 하면서 비중을 많이 실을 수도 없고 큰돈 실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소량의 비중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변동성을 타는 건데 그러려면 시세가 강하고 탄력이 굉장히 강하고 변동성이 심한 종목을 골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이 테마 중에서는 그렇게 썩 땡기는 그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PTS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5일선 정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이 지금 7,700원? 7,72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양봉으로 끝난 다음에 일단은 오늘 보유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시 이런 종목들 하실 때는 위로 많이 올라가면서 내일 이렇게 거래량이 요 정도, 내일 한 15만 원주 이상 터지게 되면은 올라가면서 터진다면은 그럼 또 한번 매도를 생각하고 이런 방식의 트레이딩 형태의 접근만 가능하고요. 예상이 되느냐 그러면은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시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해서 예상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네, 우린 PTS 살펴봤습니다. 정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석유가스전 테마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한가를 찍은 종목들 오히려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만 홀딩하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테마주를 매매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로 전반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까요? 네. 모찌모찌님께서 윤재커 지금 댓글 남기는 게 이게 헷갈리셨나봐요. 직접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죠, 그렇고요. 저희도요, 다. 저희 이름을 네. 가짜들이 판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짜들이라면 다 바로 걸러냅니다. 진짜들만 활동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당신의 초이스 얘기가 지금 도배가 되고 있군요. 예. 오늘도 노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혼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군요. 아니요, 그래도 되게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요. 네. 진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 레기쇼 끝나자마자 목을 이렇게 빼고서는 뭐 할지 이거 찾아보고 있는 윤지혜의 모습 다음 볼 때마다 종목 정말 얼른 안쓰러워요. 갈까요? 그래요. 첫 번째 나갈게요. 자, 다음 종목을 또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종목인데 김순영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진짜 걱정 많으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로 가죠. 마음 AI입니다. 자, 마음 AI 매수 가격이 25,210원. 비중은 10% 보유 중이십니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주가가 지금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매수 가격이 25,000원대. 네. 사실 그 가격이면요. 잘 버티고 있었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 정도에서 버티고 있다가 기다리면 반등해야겠지 하는 그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계속 내려왔거든요. 현재 주가는 15,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와. 이 정도 주가는요 2022년도에 나왔던 주가 수준입니다. 그때 급반등이 나올 때 초창기 무렵일까요? 네. 자, 그러니까 내려갈 만큼 내려간 것 같다는 판단인데 이쯤이면 더 내려갈까봐 걱정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죠.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익절이 될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음의 AI입니다. 요새 분위기가 정말 좋지가 않은데 그쵸. 과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는요? 예, 마음의 AI. 제가 이제 AI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 시작하는 2022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 뭐 10월, 11월 정도 되는 것 같아. 챗GPT 막 나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침 방송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아침 방송할 때, 막 올라갈 때, 그때 이제 테마주들, 제가 이제 이 AI 관련주들을 테마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시세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하락하는 날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AI 수혜주는 이런 소프트웨어 종목들에는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AI 수혜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음의 AI처럼 물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이제 뭐 AI가 있어요. 개발해놓은 AI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챗GPT처럼 그렇게 엄청난 조 단위의 투자를 해서 만든 그 AI하고 우리나라의 정말 그 소규모 업체들이 자본금 없이 만든 노력은 정말 가상하고 너무 안타깝죠. 예, 돈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상당히 좀 어딘가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AI하고 이게 대결이 안 돼요, 여러분. 대결이. 그리고 AI는 앞으로 어딜 범용 AI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범용 AI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런 뭐 요즘 그 이런 어딘가에 뭐 이 특화된 AI라고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AI 기업들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AI들은 다 가격 되돌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음 AI도 지금 실적도 안 나오고 이 종목은 여기서 정말 이런 것들 준다면 땡큐 하고 팔았어야 돼요, 이때. 근데 지금 계속 그 이후로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타기 하신다는데 올라갈 어떤 가능성이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뭐 실적이 나올 거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어떤 뭐 정책적인 뭐라든지 아무것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되는 바가 없어요.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종목 잘못하면 뭐 10,0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물타기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니 희망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지금 손절해야 될 기술적으로도 지금 손절해야 될 타이밍이 한 2번은 놓치신 것 같아요. 이런 225,000원, 이런 451선, 480선 깨질 때 한번 파셨어야 되고, 그리고 또 2만원 깨졌을 때 또 한번 파셨어야 되고, 이런 이제 손절선들이 있었는데 다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은 눈 딱 감고 매도해버리시고, 제대로 된 종목, 하반기 때 뭔가 좀 그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 AI였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25,000원이고요. 네. 현재 주가가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쵸. 문제는 앞으로 딱히 올라갈 명분,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있으니 정말 지금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쵸. 눈 네. 딱 감고 손절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손실을 메워보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음의 AI 김순영님의 종목 진단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음 AI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계신 네. 것 같아요. 얼른 머스크님께서는 차트를 뒤집어 보고 싶다. 진짜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고, 모찌모찌님도 마음이 일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셨는데, 이거 사망 시그널 네. 신호.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참 같이 공감하시면서 안타까움을 전하시는 게 아닌가 그쵸, 싶네요. 네. 다음 종목도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임진숙님의 종목입니다. 코스모화학 32,000원, 비중은 20%, 급락대에 대응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회복할 수 있을지 질문 주셨는데 비슷한 류의 비슷한 결의 상담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코스모화학은 뭐 일단 올해 1분기 때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터리 관련주로 돼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적자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이제 빠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1분기 실적은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 그 실적 관련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섹터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하반기 때는 전기차 섹터가 저는 이제 그 전기차 섹터가 코스닥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은 바이오 아니면 뭐 배터리예요. 코스닥의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섹터가. 왜냐하면 사이즈는 다른 것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오르든지 전기차가 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올라줘야지 지수가 올라가요. 지수가 안 올라갈 거란 모르지만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키맞추기성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뭐가 올라갈까? 다시 바이오가 또 올라갈까? 아니면은 이제 전기차가 올라갈까? 생각해보면 전기차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캐즘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불안감들은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 내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이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때는 선반영돼 가지고 먼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본격적인 상승, 엄청난 시세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 반등 정도는 올해 하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코스모학도 이제 배터리 재활용 종목으로 이 종목은 뭐 시장에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조금 올라가다가 전기차 종목들이 다시 한 방씩 맞았죠.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전체가 다 빠졌기 때문에 전기차는 다 같이 뭐 급락 형태 좀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전기차 종목들은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제가 이제 뭐 거인의 시선에서 좀 말씀드린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 보셨다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생기죠. 위주로 해가지고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코스모학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종목을 뭐 그 전기차 종목들 중에서 탑 10 안에 드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배터리 재활용 종목들은 아마 전기차 종목들이 올라갈 때 약간 후발성으로 올라갈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도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사실 본전가까지는 충분히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한 뭐 38,000원 정도까지는 이 종목도 올해 하반기 때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뭐 보이고요. 단지 비중을 지금 한번 제가 전기차 쪽은 모아가시라고 그랬는데 20%가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20%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한 32,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절반으로 비중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비중 줄인 현금화된 부분은요, 제가 픽해드린 종목들, 있습니다. 그 종목들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목 갈아타기를 좀 하시고, 비중 조절하시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또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은 미국 시장의 흔들림에 같이 동조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린다면은 이 종목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27,500원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27,500원이 깨지게 되면은 그러면 일단 비중 절반 정도 줄여놓겠다 생각하시고 뭐 보니까 지금 깨질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시고 2차 전지 쪽은 분명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종목별로 차별화 굉장히 심할 겁니다. 하반기 때 올라오긴 올라올 거지만은 그래서 종목들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종목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학입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안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0위권 안에 드는 관심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반등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키쇼 여기서 금방 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1, 2위 바로 공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 벌써 1위는 나왔어요. 퀵보드였습니다. 네. 퀵보드. 요즘에 퀵보드 때문에 사고가 워낙에 많이 일어나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압도적 1위가 됐네요. 그쵸. 그리고 2위는 역시 오토바이, 이륜차가 2위가 됐습니다. 자, 1, 2위까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랭킹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쇼에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함께 만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